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오늘 파이에 꽤 중요한 업데이트가 하나 나왔었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CD게임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되었고요. 또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를 통해서 직접 투자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파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블로그 글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수천만 명의 개척자, 즉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파이 통합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CD게임스와 협력을 한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단순히 게임 하나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게임과 개발자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이 플랫폼을 확장하는 게임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이 CD게임스가 맡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플랫폼이 파이와 통합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파이의 실생활 사용 사례가 더욱 확대가 될 것이고요. 둘째로 개발자들에게 파이가 게임 분야에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개척자들이 일상 속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D게임스의 역할을 보게 되면요, 파이와 통합을 해서 가볍고 접근성이 높은 이 HTML5 기반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게임 안에서 파이를 결제 및 보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개발자들도 자신들의 게임을 쉽게 파이 생태계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오픈 프레임워크와 API가 제공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정으로는 이 CD게임스의 플랫폼의 초기 버전 테스트는 2026년 1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CD게임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파이 벤처스가 출범한 이후에 여러 기업들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협업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보이죠. 바로 코어 팀이 이미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던 분야, 그리고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왔던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협업과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파이 벤처스 자체가 그랬죠. 파이 벤처스는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스타트업 투자 및 생태계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니콜라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스타트X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며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파이 벤처스라는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는 니콜라스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이 오픈마인드와의 협업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이 오픈마인드에 대한 투자나 협업을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인물이 스탠포드 대학 내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왔었다라는 점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났었죠. 그래서 파이 벤처스의 행보는 무작위 투자가 아니라 검증된 인맥 또는 오랜 신뢰 또 경험 기반 분야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게임 개발 기업인 CD게임스와의 관계성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까지는 이 CD게임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로만 보면 특별한 개인적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니콜라스는 이미 2009년부터 2010년경에 게임 욜라라는 게임 기업을 직접 창업한 이력이 있습니다. 게임 욜라 이 플랫폼을 보면요, 소셜 네트워크 기반에서 간단한 플래시 게임을 즐기고 가상 아이템을 가상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페이스북 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임 욜라 게임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을 보자면 소셜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랭킹 시스템이 존재했고, 그리고 자체 가상코인, 암호화폐가 아니었고요, 가상코인을 활용을 해서 게임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당시 사용자 수가 약 16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재밌는 건 게임 화면 하단을 보면요, 이 랭킹을 봤을 때 니콜라스 계정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코어 팀과 이 CD게임스의 협업을 보면요, 니콜라스가 이제 한번 게임에 투자를 해보자, 협업을 해보자,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게임과 소셜 네트워크, 가상의 포인트, 디지털 자산 개념, 또 사용자 참여형 구조, 이 모든 요소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CD게임스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따로 지금 서치가 가능한 건 없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게임 생태계라고 하고 있고, 경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임 경험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X 계정을 가보면요, 이제 막 시작이 된 듯한 계정이고, 이 웹3 게임의 혁신을 가져올 파이코어 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의 전략적 투자로 뒷받침된 이 협업은 당사의 게임 전문성과 수천만 명의 참여 사용자로 구성된 파이의 거대한 생태계를 결합합니다. 이제 이런 포스팅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 계정이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도 지금 파이 공식 계정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이 CD게임스는 1부터 10까지 오직 파이만을 위해서 탄생된 웹 3.0 플랫폼 프로젝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결합된 게임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파이코어 팀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또 철학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꾸준히 커져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예상되는 구조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직접 체감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주 중인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보면요, 2021년에 엑시 인피니트라는 NFT 게임이 사실상 국민 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열풍을 불러왔었습니다. 또 팬데믹 시기 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실제로 많은 가정이 이 게임으로 인해서 가족들 학비를 대고 생계를 이어가던 분위기를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1달러 정도로 출발을 했던 이 엑시의 가격이 150달러를 훌쩍 넘는 폭등장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된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거래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엑시만을 위한 블록체인이나 생태계가 따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엑시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코인장의 약세장과 또 역사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해킹 사건이 겹쳐지면서 엑시의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났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게임에만 의존하는 생태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을 몸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파이는 게임 생태계가 아니죠. 레이어 1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프라가 모두 들어오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거래 문화도 있고, 이 소셜 문화도 있고, 이 안에 AI 생태계도 있고, 이것에 이제 게임 문화도 추가적으로 접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엑시가 보여주는 단기적 임팩트보다는 파이가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와 CD게임스 협업 투자 소식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 현재 가격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25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4시간 봉 차트인데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청산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기존에는 파이가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일 이평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항상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롱 청산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52평선을 뚫어냈죠. 그래서 저항이 아니라 이것을 지지로 삼으면서 하락보다는 한 번씩 더 약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롱보다는 이 숏 청산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파이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많은 숏 물량이 청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쯤에서 숏을 치게 되면 당연히 파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이제는 지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파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경우 다시 9만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뉴스는 없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지금 약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12월 금리나 기대감이 서서히 상승해 간다라는 부분, 이것은 영상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를 한번 이번 영상에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이유가 암호화폐 가격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말하기 좀 조심스러우나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의 투심을 회복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죠. 내년에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롬 파월의 스탠스를 보았을 때, 이 금리나 속도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트럼프와 극과 극의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지금 당장 낮춰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고, 파월은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지표 등으로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 등을 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음 연준 의장으로는 케빈 헤셋이라는 인물이 들어설 확률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핵심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연준이 미 정부와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준의 수장부터 해서 여러 위원들이 트럼프의 인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즉 독립성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해석이 함께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기존보다 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더 낮은 금리와 유동성 확대 기조로 전환이 될 가능성, 즉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조금씩 반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미디어에 따르면 이 헤셋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지분을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규제 방안에도 여러 참여를 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친암호화폐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독립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말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파이와 이 CD게임즈 투자와 협업 소식 간단하게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